금요일입니다. 이 시간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간다로 정리해보고 싶어요. 워낙 지난주에 좀 달렸었기 때문인지. 근데 또 이슈가 많았었던 이번 주인 것 같기도 해서요. 오늘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쉬어간다고요? 네, 쉬지 마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죠. 여기서 이럴 수 없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 당한 게 어딘데 여기서 올랐다고 와 그냥 좀 쉬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훅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달립시다. 예. 근데 일단 어제랑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가 나오는데도 잘 버티네요. 작년 시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끝났습니다. 저희 한 지수 한 1% 이상 가서 아이고 내일 어쩌나 이러고 있었는데 예, 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바뀐 거에 맞게 시장 요즘 종목들 섹터가 활발하게 돌아가죠. 네, 이런 거를 조금 훅 들어가서 같이 좀 챙길 때 챙겨주고 그래야 혹시나 또 고생할 날이 또 올 거 아니에요. 한국 증시는 그때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 예, 화이팅입니다. 지금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겨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건강해진 우리 시장을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TSMC 얘기도 있었고 또 LS 그룹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참으로 다시 한번 이런 AI가 촉발한 무대들의 빛이 반짝반짝 들어왔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섹터는 어딜까요? 네, 그 섹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섹터. 예, 그래서 전력설비,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들 요즘 강한데 이쪽이 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또 약간 지금 작년부터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꾸준하게 좋다가 이슈 나오게 되면 한번 툭 올라가고 뭐 이런 제2의 조선 섹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회 되면은 사봐야겠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일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조선이 제2의 전력기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서로 쌍두마차인 건가요? 예, 첩혈쌍우. 예, 둘이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 언제 쩌려고 한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전력기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상승 흐름 탔다 하면 수출주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피크아웃 우려를 늘 달고 살 수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다음에 더 잘할 거 맞아?를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네, 뭐 좋은 얘기만 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나왔고 예전에 미국의 인프라 섹터 쪽의 교체 수요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인데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변압기 PPI 한참 이거 많이 봤었거든요. 네, 주춤하다가 언제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예, 한두 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여전히 쇼티지는 계속 되고 있구나. 계속 쇼티지 오래되고 있네요. 네, 이런 쪽의 분위기고 게다가 보통 송전 배전이라고 그러죠. 예,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송전 관련된 쪽에서 그 전력 계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전압기 있고 나오는 송전 배전 쪽인데 원래 배전은 그렇게 좀 약간 좀 쇼티지 아닐 정도로 그냥 원활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화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오늘 LS 일렉트릭이 강한 변화가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P와 Q가 다 동반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잘 갈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올해까지 잘 가면 2년 꽉 채워서 계속 잘 가는 거고 횟수로 본다면 3년째 잘 가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쭉 뭐 증설되는 데이터 센터라는 스토리에 더해질 추가 모멘텀도 있는 걸까요? 거기다 나온 게 이제 이번에 LA 산불이죠. 예, 그 LA 산불을 통해서 이제 또 인프라 복구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또 수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미국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내미네요.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가 LS 일렉트릭에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도 배전반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 이런 쪽들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는데 가만 보시면 이제 그쪽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쪽에서 예, 중국은 이제 또 공급망이 다 배제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이쪽은 아예 또 철저하게 못 들어오는 모습들이 더 확 공고히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 또 전선 쪽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쪽들도 거의 다 이제 선도적인 상황 쪽에서 국내 쪽들이 더 픽업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마저도 전력 설비 전선 모두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나간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기대감 맞추면서 오늘 뭐 LS 뭐만 붙으면 다 급등이네요.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LS 가문의 영광 오늘 좀 누리고 있는데 대표님 진짜 궁금한 건 트럼프 취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관세, 수출주에게 있어서는 관세가 늘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네. 안 닮, 트럼프가 이렇게 이뻐요?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났네. 예. 이쪽에서 봤을 때, 만약에 미국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통해서 가뜩이나 쇼트지인데 관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밸류를 많이 비교해 보는데, 네.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 쪽과 함께 이튼이나 그런 회사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쪽의 회사들은 지금 PR,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25, 28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한국은 HD현대 일렉트릭 20배입니다. 그러면 밸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그러면 그것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0%더 올라갈, 뭐 그렇게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정도의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몇 가지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일단 투자 경고 붙은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 거기다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사고들이죠. 네, 다음 주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유에서 해제가 되고 있고, 일전전기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에 들어갔던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 유상증자 건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살짝 하나씩의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 그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장마감 20초 전입니다. 마감 대기할게요. 코스피 예상지수 0.08%. 그래도 낙폭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줄여가는 속. 코스닥은 양전 성공했네요. 마감 후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대기 속에서 지금은 큰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물 출하와 함께 잠시 마이너스권을 보였던 우리 지수.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나타났네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조금은 더 많긴 했던 시장이었습니다만 큰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마감 분위기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는 3.94포인트 내려오면서 2523.55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0.07% 강보합권 상승 성공 72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실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종일 일관되게 팔자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 넘게 팔다가요. 2시 반 그때부터 기해서 점차적으로 매물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3천억 원까지는 안 됐네요. 2,679억 원가량 매도 우위. 오늘도 제조나 대형주단, 그런 전기전자단에서의 매도 우위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이 744억 원 매도 우위로 역시나 많이 팔았다가 조금 매도 물량을 일부 축소했다는 점에서 지수도 보합권 라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권에 전환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총 상단 종목 보면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외국계 매도 창구를 보니까 좀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53,000원 라인에 다시 내려왔네요. 1.1% 하락 53,700원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 창구 우위, 외국계에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2.14% 상승 21만 4,500원으로 이제는 20만 원 위에 완전히 안착, 21만 원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추가 움직임 잘 보셔야겠고요. LG 엔솔 쉬어가는 속에 삼바도 오늘은 2.59% 내림입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내림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종목 네이버 1.21% 상승이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0.8% 좀 쉬어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쉬어가지만 일부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단은 역시나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드릴게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그렇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은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리가켄바이오는 그래도 ADC라는 키워드가 좀 살아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1.33% 상승하면서 12만 1,6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지금 좀 주목할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월 17일 날 삼성전자와의 결합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1% 상승하면서요. 다시 한번 그 지켜졌던 라인에서 추가 점핑이 나옵니다. 26만 1,500원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오늘 그 자리 그대로 지켰습니다. 클래시스 플러스권 잘 나타내는 속에 리노공업도 6.04% 상승, 파마리서치도 2.13%로 계속해서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드릴게요. 수출주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많고요. 또 모멘텀 살아있는 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의 정리는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은 그래도 기어코 플러스를 냈네요. 기어코. 네, 아주 이런 불굴의 정신 좋습니다. 네, 그쪽에서 미국은 혼조세인데 국내 증시도 아직 뭐 확실한 2,530 돌파는 못하는데 어제부터 보니까 코스닥이 세네요. 네.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금리만 안정받는다. 그럼 성장주 다 뛸래? 이런 시각들이 많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뛰면은 종목 장세죠. 섹터 종목 장세가 강화된다라는 쪽에서 역시나 주말 잘 쉬시고 또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다음 주도 준비하셔야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21일이 휴장이죠, 미국이. 네, 휴장이다 보니까 그때 약간 또 주춤할 때 한국 증시는 그런 때 또 선전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입니다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강했고요. 네. 예, 지금 변화가 TSMC가 끌어주고 있죠.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또 원자력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역시 HBM은 안 꺾입니다. 네, 강해요. 강합니다. 예. 역시 뭐였죠? 뭐에도 꺾이지 않는 정신? 네. 뭐 바람이 부르나 뭐 비가 오나 그냥 여전히 꿋꿋하게 네. HBM 가자. 네. 중꺾마였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HBM에서 나오네요. 욕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예. 네, 여러분 우리 투자의 마음도 중꺾마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해보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으니까요. 그 기회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했던 전선 전력 설비단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추세는 쭉 살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종목적인 대응 관점을 달리해서 살펴봐야 하는 구간인 건지 싶은데 지금은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그냥 계속 좋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샀던 것들을 이제 꾸준히 끌고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 그렇죠. 아이고 저거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살까? 저거 앞으로 또 10% 20%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괜히 지금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신규는 지금 바로 여기서 가격대를 정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리셨다가 아까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고 HD현대엘렉트릭은 다음 주죠.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출렁임이 나온다. 네. 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한번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항상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왠지 단가에 대한 부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 또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에 대한 거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머지는 눌렸을 때 그때 보자. 뭐 어떤 노이즈 발생했을 때 그런 때 또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릴 때가 기회. 이거는 작년에도 유효했는데 올해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섹터 관심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전력기기 큰 차원에서 전력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이제 막 좀 용트림 하나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예, 네. G랑 C 가운데 있는 에너지입니다. 예, GNC. 근데 이쪽이 한때 주가가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상한가 네. 들어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실적을 보면 엄청 놀라웠었죠. 실적이 어디서 잘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비상발전기였습니다. 비상발전기랑 성문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가 발전소 해외까지 인수를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요모조모 또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 잘 들어가는데 비상발전기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정부 규제가 좀 안 풀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가게 되면은 AI 관련된 인프라 육성법을 통해서 이게 좀 제거가 된다. 그러면 날개를 달지 않을까. 쪽에서 지금도 실적 대비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올해 나올 실적까지 생각한다 하게 되면 PER 4.2배라고 찍혀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도 살아있고 흐름도 나오네요. 그러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일단 너무 좀 쉬었다. 그래서 나좀 돌리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난 고점대 1,500원대 근처에서는 좀 멈칫멈칫합니다. 단기적인 저항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물량을 소화한다. 그러면은 잘 소화하고 다음 레벨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따라주는 또 전력기기 쪽의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를 넘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새로운 고점대 13,000원대까지는 열어놔도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어요. 이어서 추가 전략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자, 테크윙 볼게요. 삼성전자 한테 그죠? 큐브프로버, 양산, 수주. 네. 좋은 뉴스잖아요. 오늘 반응 나오던데요. 네, 나왔다가 종가가 좀 버텼으면 네. 모르겠는데 바로 차익 매물 나오네요. 네. 예, 조금 좀 살짝 삐질 뻔했는데 네. 그래도 후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추세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EGBM 쪽에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검사 장비 쪽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수율 잡아야 되고 네. 거기다가 되게 빠르게 물량 처리해야 되는데 그 검사 장비 쪽에서 새로운 쪽들 그리고 또 이게 채택되기 시작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에 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프로버 카드와 같이 그 핸들러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메모리 업자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한쪽에서 계속 오늘 또 움직였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HBM 장비다. 한쪽에서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은 예전의 고가 정도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 역시나 계속해서 관심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후보에서 이제는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는 기간 동안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대기하면서요. 저희도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